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그 당선자 워크숍에 갔던 기억도 나면서 제가 당선자 워크숍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을 때 가서 분위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심지어는 워크숍 끝나고 청와대의 당선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초청이죠. 만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억은 당선자도 아닌 당선자 부인이 마이크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 남편에게 금 배지를 거머쥐게 했는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는 바람에 다들 아연실색했던 기억까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그 희열에 찬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딱 2년 걸렸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로 대패해가지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뀐 것이 딱 2년 걸렸고요. 그리고 집권을 하고 또 재집권을 하고 정권 재창출이 돼서 그랬지만 그 권력을 내려놓고 결국은 상대 진영의 권력이 넘어가는데 10년이 안 걸렸죠.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뼈를 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교체되기도 하고 또 재창출되기도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을 주창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서늘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77석에다가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법부도 별다르지 않은 데다가 올 7월부터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들이 이제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다 최근에 자신들의 대목격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다 난 사건인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증거로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이 공수처에 이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벌써부터 군불 때우듯이 하는 거를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권력이 집중되면 이렇게 오만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민주당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이 얼마나 지금 그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인가를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물론 제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나온 얘기 중에 첫째, 젊은 정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3040 의원단, 청년청을 뭐 만들고 또 청년 멘토단, 또 청년 후보는 의무 공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당을 젊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포진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젊어야 된다. 그런 젊은 정당이라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그 당 지도부의 선거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도부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당 체질과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젊은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렬한 자기 반성 외에도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 하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서 쓴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까지도 감수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용기, 이래야 젊은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몸만 젊은데 생각은 매우 고루하고 매우 그런 어떤 기회 포착에 익숙하면서 마치도 그 기득권, 그리고 달고 단 낡은 세대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건 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배치되면서 당이 좀 외연상 젊어 보이는 것, 이런 거에 너무 지금 그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의 기우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파가 제시해야 할 비전으로 반공, 안보,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민주화, 안전, 균형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보와 성장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거부감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보와 성장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이코노믹 그로스. 지금 21세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는데 늘 전전긍긍하면서 들여다보는 게 뭡니까?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GDP예요.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안보와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나쁘다는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의 정체성, 보수가 나쁜 거고 오래된 겁니까? 그럼 보수 진보가 오래된 용어면 미국 정당 중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민주당의 태동과 보수 진보의 태동은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특히 보수를 낡았다고 지금 배척해야 될 가치인가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조선족 다문화 학생인 초등학교가 늘어나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자는 계획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의 주도 세력이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과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서 반공 같은 구호를 쓰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중국의 젊은이들 보고 당신들은 어떤 체제 하에서 살고 있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랬더니 중국의 청년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사실은 설문조사를 한 그 연구자들이 상당히 놀란 경험이 있거든요. 자꾸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1인 독재, 거의 전제군주와 같은 개인 우상화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 지금 반공을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독재 체제, 잔인한 인권 말살, 그래서 북한 인민의 형언할 수 없는 인민에 대한 세뇌를 우리가 비판했던 것이지, 지금 누가 반공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보수층, 87년 6월 민주항쟁을 겪은
17세대가 40대와 50대 중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도에서 보수가 불리하다.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국에서. 그런데 20대가 다 진보이고 전부 급진 좌파입니까? 아니에요. 20대 보수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정확하게 보수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난상 토론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수,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주도한 세력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것이지 가만히 고인 물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프랑스의 마크롱, 중도 좌파인데 보수적 가치를 끌어들여요. 이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포르투갈의 좌파, 보수의 장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이기는 하지만 좌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수의 정책도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도둑질할 수 있다까지 말을 해요. 보수는 그런 식으로 진화해 왔어요. 지금 이 당,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된 건요,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근데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3040 세대 젊은 당선인들은 어떤 토론을 했는지가 언론에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번 총선은 기존 선거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선거였다?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패배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그 결론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상대 정당,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문의 득세에 대해서 이게 프레임이 바뀐 건가요? 그리고 과연 이 보수 정당, 특히 젊은이들 중에 말이에요, 당의 기득권 또는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노라고 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구도 과연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하나 바뀐 게 있죠. 이 정권이 경제를 엉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지만 소위 보수 정당의 몇몇 인사들의 막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재난지원금 문제, 물론 영향을 끼쳤죠.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보수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패배주의,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그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상식, 또 품격 있는 보수, 품격 있는 보수는 정말 중요해요. 원래 보수는 품격과 등치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에서 품격이 사라진다면 대중의 지지, 특히 중도의 지지를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품격 있는 보수,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성장 대신 균형이라는 말이 강조됐다 그러는데 성장 없이는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정권에서 크게 외쳤던 게 뭐예요? 소득 주도, 균형 발전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의 경제 체질이요, 거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소외계층을 끌어안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건 있었죠. 큰 조직을 갖는 그러한 계층들을 끌어안았죠. 민노총, 전교조, 목소리 크고 큰 조직이 있는. 그런데 과연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바생들은 어땠습니까? 그뿐인가요? 조직 없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적어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이 보수 정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PS,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래한국당의 주역은
한국당 지도부가 아닙니다. 미래한국당 내의 당선자들이에요. 그 당선자들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보수 정당은 통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것도 일종의 구태의연한 잔머리 아닌가요? 국가보조금? 지금 보수 정당의 소속원들은요, 오히려 국가보조금을 토해내면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에요. 통합하십시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었고요. 적어도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체성, 곧 이것이 미래요 상식이라면 그 미래와 상식에 대해서 누구도 침뱉지 못합니다. 그게 보수 정당이라야 합니다.